네, 보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 신형 미사일을 쏘면서 서방에 경고장을 날렸고요. 북한군의 동향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대사를 역임한 박노벽 전 대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가 기습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주로 배치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서도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에 투입된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양측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쿠르스크 본토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까지 네. 확장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 북한군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게 하고요. 이 그 투입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지금 11,000에서 3,000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그동안에 병력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한 70만이 죽거나 다쳤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기는 역할도 지금 할 건데 지금 하루에 1,200명에서 1,500명이 아마 전사자가 납니다. 네. 네. 그거를 10을 곱하면 11,000 내지 15,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과연 이 전선에 직접 관련도 없는데 나서서 뭐 얼마 정도 기여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지만 활동 무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증원 가능성까지 의미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 도시죠. 마리우폴에는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도착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마리우폴은 뭐 저기 항구 도시죠. 네. 돈바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잘 아시다시피 전쟁 초기에 한 3개월 동안 치열한 그 공방전으로 해서 러시아가 그 거의 초토화한 도시의 한 90% 이상이 그 초토화가 됐어요. 물론 거기에 지금 일부 뭐 거주인이나 아파트는 남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아조프스탈이라는 우리나라 포항제철같이 큰 제철소가 있었던 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선으로부터도 한 20-30km 떨어져 있는 데라서 아무래도 이런 복구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뭐 점검 내지는 지원, 노동력 지원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사님, 아까 이 전사자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네. 북한이 2차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글쎄요. 북러 군사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일단은 그 종반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1월이면은 그 휴전을 말든가 종식을 시키겠다 하니까 예. 이게 전쟁이 상당히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북한군이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혈맹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많죠. 네. 그렇지만은 뭐 대가라는 게 이제 그 받아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금전적인 거, 에너지 또 우리 국가안보실장께서 뭐 방어용 대공 시스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지형 변화에 따라서 이게 지금 북한군이 그렇게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군과의 그런 그 증언을 통해서 좀 긴밀해지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밟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핵탄두 탑재가 되는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서방에 대한 직접 타격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네. 확정 가능성을 좀 우려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푸틴 대통령이 우려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네. 심리전인데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요.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몇 번 이렇게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 그 300km 되는 미사일로 이제 크루스크나든가 브리안스크를 군사 목표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네.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그 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아마 이런 이번에 쏜 그 중거리 미사일을 한 10기 정도가 더 있고 11월 23일, 24일을 영공 폐쇄를 지금 러시아 쪽이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경고성 그런 조치는 있을 텐데 확전하기는 양측이 서로 부담이 많습니다. 러시아든지 서방이든지 지금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확전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네. 이제 1월에 미국 신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네.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취임을 하자마자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네, 했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좀 상황이 복잡해진 것 복잡해졌죠. 같아요. 이 예.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내놓을 종전 해법으로는 좀 어떤 후보군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아직은 이제 내부 협의 중인데 아주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영토 대 평화 포뮬러를 지금 대충 얘기해 왔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평화가 오더라도 지속적인 평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유럽 국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영토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안전 보장을 해줘야 한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아니도록 하겠다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그 현재 상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푸틴의 요구도 지금 굉장히 더 높아질 겁니다. 아마 네. 중립국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우크라이나를 병력도 더 갖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전 협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네.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또 북한군의 그 활동을 줄여야 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빨리 종식이 돼야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지금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서 첫 대미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네. 이미 미국과 협상은 갈 때까지 가봤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 보여드린 대로 러시아로부터 이제 파병과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네. 다양한 지금 그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이 트럼프든지 그 어느 행정보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가지고 오더라도 나한테는 그 별로 그 수위가 높아질 거다 요구 수준이 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전이 된 그 즈음을 해서 아마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이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아마 그 대화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건데 하여간 한미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을 해서 지금 상황은 2016년과는 완전히 다르다. 네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기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우리가 저 강력한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결의를 또는 그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박노벽 전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